이거 큰일 당할까봐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과학의 특징은 우리가 없는 현실이 없네요. 보면. 그렇습니다. 데이터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걸로 해서 모형, 그 다음에 예측, 위험 최소화, 효과 극대화로 가는 그런 과정이 거쳐지게 되는데 데이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생활 경제를 봐도 가계부는 잘 쓰셔야 되겠어요.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학생들은 용돈 기평도 좀 쓰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경영과학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내외에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국내 사례는 사실 대단히 드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학회에서도 기업체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좀 시상제도를 만들자 해가지고 전임 회장 두 분이 기금을 출연해 주셔가지고 연구자를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기업 응용 사례를 찾는 거는 대단히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 요즘 이렇게 원자재가 올라가고 하면 원가 절감 같은 게 이럴 때 도움 받지 않나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란츠 에델만 상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오알학회에서는 72년도부터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상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들은 그 상들을 한 번씩은 다 받아봤습니다. 에델만 박사는 사실 RCA라는 회사에 전자회사. 그렇습니다. 전기전자회사. 비즈니스 분석 담당 부사장을 역임하고 70년경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런 담당 직위도 있습니까? 그런 직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대단하네요. 비즈니스 분석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이 OR에 또는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의 그 효과를 인식을 하시고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해서 은퇴할 때 그냥 기금을 출연을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기업체들 응용 대상들이 쭉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한국의 대기업 중에 2003년도에 거기 결선까지 올라간 기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의 안 알려져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코리안 컴퍼니가 이 정도까지 왔어 하고 놀래고 그 기업의 그 미국 내 이미지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도 한국에는 그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관련된 부분으로 국내에도 사실은 그런 사례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알려지는 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국내 기업도 저희들이 그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은 대기업 중에 매출 원가 절감을 보통 1,000억 원 단위로 합니다. 이쪽 효과는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한 1년 매출액이 그저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가 원가 절감을 몇 달 산학협동으로 연구를 해서 40억을 했다는 절약했다는 그런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즘 중소기업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동반 성장 얘기를 합니다. 이 경영과학이 하나의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영과학을 제가 IFIP라는 기관이 있어서 굉장히 큰 기관입니다. 정보처리 학회인데 국제학회인데 굉장히 큰 기구인데 거기에 그 제조 부분에 특화된 APMS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회원 수가 그저 한 100명 정도 되는 그 학회인데 이 학회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 멤버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만 새로운 회원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학회인데 한국에는 별로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회원도 없었고요. 되게 유럽, 미국, 일본 사람들로 꽉 차 있고 제 기억으로 중국 사람 회원도 없는데 일본 사람이
저를 우연히 추천해 줘가지고 한 4년 전부터 그 학회에 참석하면서 거기에 유럽의 그 관행, 제조업체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사례 발표도 듣고요. 근데 그 중소기업 단위에서 OR 기법들도 많이 좀 쓰고 있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굉장히 똑똑한 인재들이 예. 중소기업에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중소기업들에 있네.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소속돼 있는 연구원인데 예. 중소기업 소속입니다. 거기 가서 또 오. 일하고. 네, 그래서 아주 유연하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인재 싸움인데 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봤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아는 부분이 너무 적었었는데 유럽 독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근무하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나 임금이 같답니다. 오. 예, 그러니까 같은 임금을 받고 중소기업에 네. 일하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도 우수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아주 보람 있고 그 자부감 느끼면서 일하고 또 대가도 그렇게 받으면서 일하는 시대가 오지 않으면은 그런 기업들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소기업의 임금 지원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그 사회 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탁 옵션이라든가 어떤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든가 또는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한다든가 예.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좋은 인재가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도 그런 방향으로 네. 움직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회를 맡고 계시는데 지금 역점 두시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 학회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굉장히 긴 데 비해서 예. 한국경영과학회죠? 과학회입니다. 네. 네네. 영어로 해서는 그냥 코리아 OR MS 학회 이렇게 되는데 예.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 덜 알려진 이유는 대한민국이 데이터에 근거한 경영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저희 학회를 알리는데 네. 진력하고 있고요. 기업체에서 이걸 많이 활용하고 국가적으로도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이제